이거를 월드컵 하나만으로 깨트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카타르의 이 수를 중동 국가들을 본 거예요. 아, 이게 도박이에요. 그래서 도박.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카타르에서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면서도 굳이 월드컵을 했고, 도대체 여기서 카타르가 노렸던 것은 무엇이고 지금 중동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유튜브 알파고의 지식 램프를 운영하는 아시아엔 편집장 알파고 신하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이름을 바꾸셨네요. 네, 그 이제 어르신 분들이 너무 많이 DM을 보내가지고 알파고 중동 놓으면 안 되겠다, nom자를 빼야 된다. 또 중동이라면 무슨 재치도 없고 재밌지 않으니까 많은 고민 끝에 중동 느낌을 살리는 알라딘의 요스 램프를 좀 약간 뜻하는 걸로 뭐 알파고의 지식 램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램프군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 지식 램프를 한번 풀어봅시다. 카타르는 일단 어떤 나라인지 일단 카타르는 중동에서 그 탄생 과정이 살짝 좀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 나라예요. 카타르는 원래 나라가 아니고 바흐레인의 수도였어요. 그 바흐레인 왕가가 원래 이제 카타르 북쪽에 가시면 거기 주베일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지금 거기도 하나 요새가 있네. 그것도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됐어요. 사실은 바흐레인의 수도는 카타르 안에 있는 주베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래쪽에 있는 사우디에서는 호족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알 칼리파 가문, 즉슨 바흐레인을 카타르로부터 몰아내고 중성을 해라 했는데 내가 얘네들 밑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면서 카타르는 다른 그 왕가들과 다르게 오스만 제국의 지배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동시에도 영국이랑 다 친해지고 외교를 진짜 잘하면서 어느 날까지 버텼던 외교 천재 나라예요. 이 외교 천재. 그래서 그런지 네. 요즘에 카타르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중동이 지금 뭐 덜핏하면 지금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카타르가 내가 중재자 할게 이렇게 나서면서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페르시아, 지금은 이란인데 그 사람들이랑 무역 거래하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근데 동시에도 이 나라는 순니파인데 중동에서 순니파라면 어느 정도 이제 사우디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와하비 종파를 받아들이는 이슬람 신자들이 사우디 말고는 카타르에 좀 있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카타르는 너무나 현명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쿠베이트라든가 바흐레인이라든가 아니면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그런 나라들 중에서 사우디한테 먹힐 가능성이 제일 높은 나라는 카타르예요. 역사적 배경을 봤을 때. 그래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카타르는 사우디의 우방인지 아니면 사우디하고 경쟁하는 국가인지 어떤 위치인지가 약간 좀 궁금하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우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정학적으로 보시면 사우디 없이는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외교 봉쇄를 당했잖아요. 그때 카타르 너무 힘들었거든요. 터키하고 튀르키하고 이란이 없었으면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랑 끝까지 싸울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사우디가 시킨 일을 모든 거 다 하면 장기적으로 목숨도 없고, 중동에 있는 작은 왕국들 그 나라들과 다르게 조금 더 외교 활동을 너무 좀 약간 활발하게 펼쳐야 돼요. 미국이 싫어하는 테러 단체들이랑 연결이 있다고 하셨던 부분도 또 다른 외교 카드인데, 결론적으로는 테러 조직들이 있다는 거는 하나의 현실이에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이 외교 이 테러 조직들이란 서양 세계가 접촉을 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중개자가 하나 필요할 건데, 카타르는 그러면 이거 내가 할게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외교 이득을 챙기려고 한 것이지, 그 테러 조직들이란 뭐 가치관이나 아니면 이념을 공유한 거 아니고, 아시다시피 탈레반 정권을 잡을 때까지는 탈레반의 연락 사무소가 카타르에 있었고, 그래서 서양 세계가 탈레반이란 협상을 했을 때 도하에서 항상 협상을 했었어요. 아니 근데 정말 특이한 게 이 카타르가 친미 국가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세계 최대 규모의 미 공군 기지가 카타르에 있는데, 아까 이제 테러 단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공식 사무소가 카타르에 있고, 아니 이 묘한 관계 속에서 도대체 카타르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카타르는 중동의 스웨덴이에요. 중동의 스웨덴? 스웨덴이 뭐냐? 지금 서양 세계가 북한이라는
협상을 하려고 하면 스웨덴을 통해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스웨덴이 유럽 국가들 중에서 자위 계열이 제일 강력한 나라이거든요. 복지도 많이 하고 물론 최근에 와서 나토에 가입했지만 예전에 나토에 가입을 안 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국가였고 그래서 카타르를 그냥 중동의 스웨덴을 보시면 제일 이해가 쉬울 것 같고 중동이랑 관련된 더러운 일들을 결론적으로는 협상을 해야 했을 때는 그 장소를 마련하는 나라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카타르가 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테러 단체들뿐만 아니고 이란과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이득을 챙겨가는 나라지 완전 그쪽에 빠진 나라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 이란이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제재 당하잖아요. 이 경제제재를 당한 데서 제일 돈을 많이 번 나라가 어디예요? 카타르예요. 왜냐하면 그 이란이 카타르로부터 뚫린 그 구멍으로부터 숨을 쉬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카타르는 이란 편은 아니고 이란이랑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돈을 챙겨 먹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란이 시킨 대로 이란이 보여주는 길대로 따라가지는 않아요. 아니 보통은 근데 이런 테러 단체 사무소가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군 기지가 있으면 이 미군 기지를 상대로 한 테러도 좀 있을 법한데 카타르에서 무슨 테러가 있었? 지금 카타르에 있는 테러 단체들의 연락 사무소들은 그 AK-47을 들고 거기서 기다린 사람들 아니고 딱 진짜 정식으로 사무소. 카타르에 있는 그 단체들의 대표자들은 거기서 외교를 하려고 거기 있는 거고 뭐 테러리스트도 똑똑한 테러리스트를 앞에다가 우두머리를 하잖아요. 네. 자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이 시점에서 도대체 카타르는 왜 월드컵 유치에 한두 푼도 아니고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303조 원. 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거의 절반 되는 돈인데 그렇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월드컵을 한 이유 정말 천연가스, 석유로 돈을 워낙 많이 벌다 보니까 돈 쓸 데가 없어서 고민한 건지 도대체 목적이 있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아니면 또 하나가 있잖아요. 이미지 세탁 때문인지. 이미지 세탁. 이런 말들이 이제 한국 언론에서 나올 때마다 저는 진짜 기절할 뻔해요. 네. 아니 이거 소형 언론에서 나온 얘기인데 아니 몇 천억도 아니고 1조도 아니고 10조도 아니고 몇백조를 내가 이미지 세탁을 쓴다고 이거 말이 돼요? 네. 차라리 나는 100조로 국방부에다가 돈을 뿌리고 그 안전 강화를 하지 무슨 이미지 세탁만으로 200조로 300조로 써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서양 언론에서 겉핥기식으로 취재를 하고 자기 그냥 인상으로 딱 보니까 그런 것 같아 하고 썼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소형 언론 그걸 쓰는 이유도 있어요. 사실 이유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 그것도 잘 모르고 있는데 네. 카타르가 언제 발표된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2010년 12월이에요. 2010년. 꽤 오래됐네요. 자, 피파는 원래 한 번씩 발표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피파는 유일하게 2018년하고 2020년 거를 한꺼번에 하려고 했어요. 경쟁을 조금 더 부추기려고 나라 수를 좀 올리려고 두 개를 동시에 했어요. 그럼 2018년에 유력 후보자는 어디였어요? 하나는 러시아. 그럼 두 번째는 어디예요? 영국이었어요. 2022년에 유력 후보자는 미국이었어요. 자, 처음에는 이제 피파 회장이 와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2018년 피파의 장소는 러시아다. 미국은 그래 러시아 네가 해봐. 어차피 나는 2022년 거를 너 거보다 훨씬 더 예쁘게 할 거니까. 왜냐하면 카타르는 피파를 그 월드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인프라도 안 깔리고 있고 기후도 안 맞고. 또 갑자기 플래터 회장이 나와서 2022년 카타르다 하니까 미국이 엄청 많이 징을 받은 거예요. 이거 뭐냐? 이 피파가 지금 정신 차린 거냐? 정신없네. 이렇게 2018년 거를 러시아한테 주고 2022년 거를 우리한테 안 준다고? 이거 말이 되냐고 하고 바로 2011년 5월쯤에는 피파 밑에는 또 이렇게 대륙별로 그 축구 연맹들이 있어요. 그래서 콘카카프 있거든요. 콘카카프는 그 미국하고 그 카리비안 해에 있는 그 작은 국가들의 축구 연맹인데 거기에 있는 부회장이자 사무총장 같은 분이랑 연락을 해요.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대표로 거기 들어갔고 차키 블레이즐이라는 분인데 그분을 좀 뒷조사를 해봤더니 15년 동안 세금 한 번도 안 냈대요. 그래서 너 일로 와. 너 15년 동안 세금 안 냈더라? 지금 우린 계산해봤는데 너 죽을 때까지 깜방에 들어가야 돼. 우리랑 협조할 거니 아니면 깜방 갈 거니.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녹음기를 줘요. 그 사람이 모든 피파 회의에 갈 때마다 그 녹음기를 들고 가거든요. 미국은 그 녹음기를 가지고 피파의 수사에 들어갔어요. 2015년에. 피파 회의가 있었는데 회장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체포를 했거든요. FBI는 스위스에서. 그걸 가지고 봐봐. 피파는 이렇게 속은 거예요. 미국이 그동안 왜 피파를 수사를 안 했는데 하필 2010년 12월에 자기한테 올 거라고 생각했던 월드컵이 안 오고 바로 다음 해에 몇 달 이후에 수사에 시작한가요? 이거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미국의 그럼 제가 지사함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진짜 목적은 뭡니까, 카타르? 카타르는 오일머니로부터 해방하고 싶어요. 이거예요. 근데 해방할 수 있는 길들이 몇 가지밖에 없는데 제일 간단하고 제일 쉬웠던 그 동로를 두바이한테 뺏겼어요. 그거 뭐냐? 부동산, 금융, 그리고 관광업. 이거는 두바이한테 뺏겼어요. 우리는 중동에서 여행 가자고 하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예요? 두바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월드컵 하나만으로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 두바이에 있었던 부르즈 칼리파이라든가 팔m 주메이라이라든가 두바이에서 수많은 랜드마크가 지금 생긴 거고 그 랜드마크랑 관련된 수많은 영화들을 찍힌 거고 두바이는 그동안 홀리우드 영화들에다가 엄청난 돈을 붓으면서 그런 것들을 해왔는데 카타르가 이미지 세탁하고 싶었으면 그 200조를 가지고 홀리우드 영화에다가 박아주지 무슨 월드컵을 하냐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날아갔어. 그 길이 날아갔어. 그럼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카타르 보기에는 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에서 돈이 너무 많다. 그럼 우리는 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아직 중동 국가들이 발을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발을 담기면 잘 될 거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국왕이 나이가 비교적으로 어리거든요. 80년생이에요. 그분이 2013년은 정권을 잡을 때 연설이 있는데 앞으로는 카타르는 전 세계의 스포츠 허브 될 거예요. 그건 2013년 때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2010년 때 월드컵을 잡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파리스 산제르맹을 구마하겠다는 계획을 월드컵 개최 이전에 했었어요. 파리스 산제르맹 지금 프랑스에 있는 제일 잘 나간 축구 구단이면서도 제일 잘 나간 기업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 안 그러는데 유럽에서는 축구 구단이 하나의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파생된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걸로 돈을 벌 만한 구도들 많아요. 그리고 카타르 방송국들 중에서 BIEN이라는 방송국이 있는데 이거 스포츠 채널이에요. 그리고 이 채널도 그 사이에는 축구 중심으로 다른 스포츠들의 생방 송출권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 10년, 20년, 30년간으로 다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번 월드컵을 하나의 월드컵으로 보지는 않고 하나의 스포츠 엑스포로 보고 있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 10년간 했었던 스포츠 엑스포랑 관련된 자기 노하우, 자기 기술, 자기 회사들을 전 세계에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카타르는 세계 최초의 레고처럼 조립했다가 분해시킬 수 있는 경기장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번 월드컵 끝나면 그 경기장을 튀니지아에다가 갖다 준대요. 네. 어차피 레고처럼 분해가 되니까. 네. 수많은 기술, 수많은 기업, 수많은 회사가 자신들 전 세계에다가 보여주고 월드컵 끝나면 이제 그걸 하나씩 수확할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중동에서 축구뿐만 아니고 다른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 대회가 열리면 사람들이 어디서 할까? 그래 카타르는 진짜 제대로 했었잖아. 거기서 하자고 해서 거기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30년 아시안 게임도 카타르에 했어요. 원래 2006년에도 했었는데 바로 20년 안에는 다시 하게 된 거예요. 카타르가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절박한 것도 이해하고 기술력도 있는 것도 뭐 그렇다 치더라도 중요한 건 원래 자연 조건 자체가 너무 더우니까 스포츠 하기가 이렇게 좋진 않잖아요. 이 과연 이렇게 엄청난 돈을 막 수백조 원 돈을 투입해서 앞으로 어떤 스포츠 대국으로서 자리 잡을 만큼 정말 비전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 투자에 가성비가 있는 건지 이거 약간 궁금해지거든요. 아니 그게 도박이에요. 그래서 도박.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가면 답이 없어요. 망하는 건 뭐 아주 신재생으로 다 바뀌면. 이대로 가면 답이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좀 약간 의미가 있다. 이거가 좀 약간 계산돼 있다. 이미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확을 해봤어요. 그 2010년부터 이제 특히 월드컵을 개최한다는 거 보장이 됐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수많은 행사를 카타르에서 했거든요. 테니스도 카타르에서 했고 아시안 게임도 2006년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타르는 도박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도박으로 보지는 않고 그리고 또 이번에 사람들이 와서 호텔들에서 숙박할 거잖아요. 이제 두바이는 이미 사람들이 그동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약간 인지도가 있고 물가도 좀 약간 비싸고 카타르는 그나마 좀 약간 니네들 100만 원 주고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를 우리는 80만 원으로 바로 옆에서 해드릴게요 하는 상황인데 뭐 그 사람들은 도박이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시간을 따져봐서 봐야 돼요. 네, 도박이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확률은 어쨌든 좀 두고 봐야 할 수 있는. 근데 그 부분? 높아요 확률. 신기한일이에요. 사우디하고 카타르가 서로 봉쇄를 했을 때 사우디가 카타르의 모든 방송국들을 차단시켰거든요. 유일하게 BIEN을 차단시키지 못했어요. 와, 왜냐면 네. 왜냐면 아랍 사람들이 축구를 봐야 되는데 네. 모든 그걸 다 독점한 상황이에요. 그 방송국이. 진짜 무섭군요. 그래서 그런지 네. 중동의 오일머니가 요즘에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축구 클럽으로도 지금 현재 굉장히 돈이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 만수르, 영국 프리미어 리그 뉴캐슬 구단주 그거는 빈자리. 네. 물론 돈 벌이적인 모습도 있긴 한데 네. 취미? 카타르를 봉사하려는 것도 있어요. 카타르 혼자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견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카타르의 이 수를 중동 국가들은 본 거예요. 봤기 때문에 그러면 지가 혼자 먹으면 안 되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먹어야지 우리는 지가 가지고 있는 독점의 카드를 좀 약간 흔들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한 거예요. 아니 이게 치밀한 어떤 경제 전쟁이 이 스포츠에 깔려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왕도 축구를 좋아하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일만으로부터 해방을 하려면 축구를 통해서 해방해야지라는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근데 결론은 지금 그거예요. 지금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카타르는 독점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아부다비하고 사우디도 이걸 좀 약간 나름 막으려고 하고요. 자국에 와서 또 경기도 보고 하게 하려면 관광 이런 쪽하고도 연관된 산업들도 키우고 싶어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게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서 역사 유적지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두바이에 갔는데 역사 유적지 없어요. 그러니까요. 유일하게 역사 유적지가 뭐냐면 네. 알막둥 가문에 그 할아버지들이 예전에 이제 살았던 그 요새가 있거든요. 지금 데이라 지역에 있는 3층짜리 키를 보면 거의 3층짜리 뭔가 좀 약간 돌로 만드는 요새인데 그래서 그 스타벅스는 나라마다 컵을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 위에다가 뭘 역사적 유적지를 넣어야 되는데 두바이에서 넣을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걸 넣었어요. 정말요? 네. 고급 호텔, 사막 뭐 이런 거 있지만 네. 생각해보니까 뭐 두바이 관광 갔는데 역사 유적지 보신 네. 분은 진짜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럼 카타르는 다른 그 zubeir fort이라는 데든가 그거는 유네스코에다가 등재시켜버리고 다음에는 카타르 좀 사우디 국경 지역에 있었던 그 거대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거대 도시들이 있어요. 그 이제 유적지를 고고학자들, 특히 프랑스 애들한테 개발시키면서 엄청 많이 지금 홍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동에 갔는데 오케이 높은 건물은 좋고 사막은 좋은데 역사도 보고 싶다 하니까 유일하게 좀 약간 역사 유적지가 있는 사막 국가는 지금 카타르 다음이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이지 아직 아랍에미레이트는 그쪽 분야에서 좀 밀린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 축구 월드컵 때도 문제가 좀 됐었지만 이 워낙 이 이슬람 무슬림 율법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맥주 마시기도 정말 힘들고 놀러 가면 이렇게 좀 술도 마시고 싶고 사람들. 형 사실은 카타르 나이트클럽도 유명하거든요. 짜릿짜릿한 밤 문화를 즐기시려면 나 카타르를 추천하는데. 네? 밤 문화가 문제가 있다고요? 뭐냐면 네. 그 밤 문화는 네. 호텔 안에서 지금 율법이 어떻게 작동됐냐면 이 나라들에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카타르는 오래전부터 좀 금융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었고 이제 두바이에 있는 그 항구를 경제하려고 지금 노하 항구를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그럼 외국인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면 율법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구멍을 제일 먼저 만든 나라는 두바이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대상은 우리 아니야? 율법은 비무슬림의 사생활을 건드릴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호텔들은 외국인들의
피무슬림들의 사생활 구역이니까 우리는 거기를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율법이 거기에 작동할 수가 없어요. 율법 자체가. 그럼 그렇게 가자고 해서 제일 먼저 이 구멍으로 만든 나라는 누바예요. 그럼 호텔 안에 손 대지 말자. 그래서 지금도 호텔에 가시면 술 다 팔려요. 노래방들 다 있고요. 한국이랑 다를 바 없고요. 오히려 한국 팝 문화는 조금 더 건조하고 착해요. 예? 우리가 카타르보다 착하다고요? 진짜 맞는 오히려 얘기니까. 두바이하고 카타르 가보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밖에 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왕가는 자기네 왕권의 다당성을 율법으로 지킨다는 걸로부터 받고 있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술 마시고 이제 뭐지 떡시신 되고 서로 뽀빠고 그러면 그럼 국민이 흔들려. 88 올림픽을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옷 다 벗고 돌아다닐 때는 우리 어르신들이 욕을 했잖아요. 네. 중동 어르신들은 욕하진 않아요. AK-47을 들고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정권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좀 더 확답그죠. 그래서 한국인 상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거든요. 아니 근데 그래도 또 제가 네. 여기에 하나 의문을 제기해 볼게요. 네. 왜냐하면 호텔은 별도의 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외신에 나온 거 보면 네. 이제 혼인 신고를 안 한 사실상의 사실혼 부부라 하더라도 네. 호텔 방에 같이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실제로 이제 해외 선수들 보면 혼인 신고 안 하고 애 많이 낳은 그런 축구 선수들 호텔 방 같은 방을 쓸 수가 없다. 왜? 너희들은 부부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외신 기사들은 나왔는데요. 기사 그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냐고요? 제 친구가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카타르에서 대형도 있고 네. 그 다른 좀 대형. 강력 그런 것들도 있는데 얼마나 작동되냐. 최근에 와서 2번밖에 안 됐어요. 집행이 안 됐어요. 표면적으로 하는 거 있고 실질적으로 하는 거 있는데 좀 약간 엄청난 갭이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집사람이랑 두바이 갔는데 거기서도 그냥 표면적으로 물어봐요. 니네들 부부이냐고. 저도 야 그럼 이 아기가 뭐냐고. 그럼 야 알겠어. 성이 다르시니까 그래 여긴 뭐지 동양이니까 결혼하면 성이 안 바뀌었다가 알겠다고 하고 그냥 끝. 오. 이 정도 말을 하면 누가 와서 야 빨리 결혼 혼인 증명서 내놔 이러진 않아요. 자 이렇게 알파고 신하 씨와 함께 와 카타르 월드컵에 진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면들을 네. 서방의 언론의 시각이 아닌 또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 같고요. 정말 흥미진진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래전부터는 이 국가들은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돈을 박어 왔었어요. 먼저 우리가 개발하고 먼저 이 기술을 확보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수출하면서 먹고 살 수가 있다. 이거예요. 니움시트는. 똑같은 일을 미국 기업이 한다면 그럼 한국 기업 안 되죠.